안녕하세요. 서메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코시국 콩글리시에 이어서 오늘 영상에서는 원어민과 대화할 때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올바른 영어 표현들을 살펴볼 건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주 사용되는 표현들과 문법적으로는 정확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쓰이지 않는 표현, 그리고 영어권 국가에서 아주 최근에 생겨난 신조어 등을 구분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사실 요즘은 백신을 비롯한 여러 가지 노력 덕분에 슬슬 이 코시국의 끝이 보이는 시점이잖아요. 이런 상황에 맞춰서 오늘은 팬데믹이 마무리되는 과정과 그 이후까지도 계속 사용할 수 있을 만한 표현들을 특별히 엄선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가볍게 알아볼 표현은 우리 신문이나 뉴스에도 자주 등장하는 용어인 New Normal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언택트, 홈트레이닝 같은 콩글리시 표현들과 달리 이 New Normal은 영어권 국가에서도 아주 많이 사용되는 자연스러운 용어인데요. 그 의미나 활용법 또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로 팬데믹 이전에는 없었지만 그 이후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현상을 설명할 때 쓰이죠. 대표적인 뉴 노멀 현상인 마스크 쓰기를 넣어서 문장을 만든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Wearing a mask when in public has become the new normal.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이제 뉴 노멀이 되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용어는 역시 우리나라 뉴스에서도 자주 들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 바로 팬데믹이 끝난 이후의 시대를 의미하는 포스트 코로나인데요. 특히 요즘은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이 개념이 점점 빈번하게 또 중요하게 강조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역시 원어민들이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올바른 영어 표현이에요. 다만 딱 한 가지 주의할 점을 꼽자면 이 말의 품사가 영어의 형용사라는 점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매체들에서는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을 그 자체로 하나의 명사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포스트 코로나가 다가오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야 한다, 이런 느낌의 신문 헤드라인을 여러분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말을 영어로 쓸 때는 형용사라는 점을 기억하셔서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특정한 명사를 수식하는 느낌으로 써주셔야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We have to talk about the post-corona era.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 논의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이 포스트 코로나 뒤에는 꼭 era뿐만 아니라 time, trend, lifestyle, society 등 시대와 생활상을 의미하는 명사들이 다양하게 붙을 수 있어요. 다만 명사 없이 그냥 포스트 코로나 이렇게만 쓰고 문장을 끝내버리면 살짝 부족한 느낌이 들 수 있다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표현은 요즘 자주 쓰이는 말은 아니지만 특히 한국인 학습자들 입장에서 조금 헷갈리기 쉬운 말이라서 한번 들고 와 봤습니다. 바로 코호트인데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감염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을 통째로 봉쇄할 때 코호트 격리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사실 cohort라는 어휘는 집단이라는 뜻을 지닌 아주 정확한 영어 단어입니다. 코호트 격리를 영어로 그대로 옮겨본다면 cohort isolation이 될 텐데요. 이 표현 또한 문법적으로나 단어의 조합 면에서나 흠잡을 데 없는 올바른 영어 표현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영어권에서는 의료진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 원어민 지인들에게 이 말을 들려줬을 때 딱히 틀렸다기보다는 조금 낯설고 지나치게 전문적인 느낌이다. 마치 의학 드라마의 대사를 듣는 느낌이다.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요. 그 후에 제가 조금 궁금증이 들어서 구글링을 해봤더니 정말 신기하리만치 우리나라 관련 팬데믹 기사에서만 이 코호트라는 용어가 쓰이더라고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아마도 우리나라 방역 시스템이 굉장히 철저하고 또 일반 국민들도 방역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까 이렇게 전문적인 용어까지도 일상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결론은 영어 원어민 앞에서 cohort isolation이라는 직역 표현을 사용하면 틀린 건 아니지만 살짝 낯설거나 어색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을 보통의 원어민에게 전달하고 싶을 때는 조금 더 쉽게 풀어서
hospital isolation이라고 하시는 편이 더 자연스럽게 들릴 거예요. 세부적으로 따지면 의미가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hospital isolation 대신에 hospital quarantine이라고 얘기해도 대부분 같은 뜻으로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 병원은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다. 이런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The local hospital has been placed under hospital isolation or hospital quarantine.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팬데믹 영어 표현은 바로 vaccine입니다. 백신이야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쓰이는 말이니까 다들 이 단어 자체는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 표현을 실제 영어 회화에서 활용하실 때는 사소한 부분을 약간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이 vaccine은 말 그대로 주사기에 들어가는 백신 약물 그 자체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팔에 맞는 백신 접종은 vaccine이 아니라 vaccination이에요. 따라서 백신을 맞는다라고 얘기하시고 싶을 때는 get a vaccine이 아니라 get a vaccination이라고 얘기해 주셔야 하는 거죠. 이 외에도 주사를 놓다라는 뜻의 shot을 넣어서 get a shot이라고 얘기해도 문맥상 백신 접종을 맞는다는 의미가 전달됩니다. 하지만 get a vaccine이라고만 얘기하면 접종을 받는다라는 의미보다는 그 백신이 들어있는 약병을 손에 넣었다 이런 식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꼭 두 표현을 구분해서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 vaccine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굉장히 흥미로운 영어 신조어를 들었는데요. 요즘 영어권 매체에서 vaccine이라는 단어와 휴가라는 뜻의 vacation을 합쳐서 vexcation이라는 말을 종종 쓰더라고요. 이게 완전히 갓 태어난 용어라서 어떤 매체에서는 vexcation이라고 부르고 또 어떤 매체에서는 vexcation이라고 부르기도 하던데 이런 것만 봐도 굉장히 따끈따끈한 신조어라는 느낌이 확 오시죠? vexcation이든 vexcation이든 이 단어는 그 조합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백신 휴가, 즉 백신 접종을 맞고 그 후에 떠나는 여행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일부 국가의 해외여행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당연한 얘기지만 요즘은 백신을 맞지 않으면 장거리 여행이 아예 불가한 상황이니까 지금 시국에 누군가가 해외로 여행을 떠난다면 거의 반드시 vexcation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당분간은 아주 활용도가 높은 표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이미 백신 휴가 계획을 세우고 있어. 이런 말을 영어로 하고 싶다면 I'm already planning my vaccination.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코시국 영어 콘텐츠 2탄으로 준비한 올바른 표현과 회화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실 언어라는 게 계속 변화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제가 이 콘텐츠를 기획하고 또 준비하는 사이에도 새로운 표현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또 사라지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아주 좋을 만한 또 자주 사용할 수 있을 만한 표현을 엄선해서 소개하려고 노력했는데 그 마음이 잘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빅 정보와 스몰 재미가 가득 담길 다음 콘텐츠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